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제 드디어 ETF 분위기가 나죠. 본 게임에 들어왔다. 초읽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째깍 언제 승인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은 1월 10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하루 안에는 되겠죠? 혹시 오늘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간으로 1월 10일 그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46,828달러. 오늘만 7.47%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2,300달러를 넘어섰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보면 대부분 하락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는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개미들이 거래를 하고 또 세력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장에 갑작스런 폭등을 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장에 너무 우리가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월요일이 되면 리셋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도 계속 역시 예상한 대로 5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고요. 이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46,860달러. 여기 삼각 수렴 구간을 확 뚫고 올라섰는데 여기 노란 색깔 하루 남았는데 이때 승인 여부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팍 쏘든지 아니면 푹 꺼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 모든 게 이날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 어떤 결정이 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피보나치 저항 구간이 48,000 중반인데 승인된다면 이 정도야 가볍게 쫙 뚫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거절되면 그럼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 어디 38,000달러 이 정도까지는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그냥 추측만 할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왜 어제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고 조금 더 승인되는 걸로 기울고 있을까? 여러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라든지 이런 게 싹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오늘 발표된 건 이 수수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레이스케일이 1.5% 수수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GBTC에서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1.5%로 내리겠다. 지네들은 과감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요. 아크인베스트는 0%. 그런데 이게 쭉 0%는 아니고 아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6개월간 0%. 그 다음부터는 0.25%. 그런데 그냥 6개월간이 아니고 이 자금 유입되는 게 10억 달러가 넘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0.25%입니다. 6개월 아니면 10억 달러. 둘 중 먼저 되는 거. 자, 그런데 블랙록이 중요합니다. 블랙록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까? 0.2%, 12개월간, 그리고 50억 달러까지. 처음 들어오는 50억 달러에 한해서는 0.2%다. 50억 달러 넘어서는 0.3%. 자, 비트와이즈도 0%입니다. 처음 6개월간 10억 달러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0.24%.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0.25, 0.5. 여기도 0% 인베스코. 그리고 6개월간 그리고 50억 달러 이상부터는 0.59%. 여기는 블랙록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만큼의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피델리티가 어제는 제일 낮았는데 0.39%. 다른 친구들이 지금 더 낮게 수수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0.29%.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
잠깐 보실까요? 다른 친구들은 발표를 안 했었고 아크 인베스트가 어제는 0.8%였습니다. 0.8%. 그런데 블랙록이 이렇게 0.2% 일단 체험 기간으로 그리고 0.3% 그다음 이렇게 하니까 아크가 안 되겠다. 얘네들보다는 싸게 낮춰야지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0.25%로 낮춰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친구들까지 우리는 0%에 0.24, 우리는 0.25 쭉 끝까지 이렇게 쭉 프랭클린 템플린은 0.29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이 지금 붙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개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10억 달러. 두 개를 이렇게 놨다는 건 대략 6개월에 10억 달러 정도는 들어오겠다. 이런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12개월에 우리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뭐 둘 중 하나. 어느 게 먼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대략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기관들도 가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많은 물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그냥 뭐 별 데이터 없이 찍어서 뭐 얼마 들어오겠어? 10억 달러면 많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재고 또 재고 그리고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한테 전화도 때렸겠죠. 지금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좀 피드백 좀 받아봐.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여러 명한테 이렇게 자료를 다 받아서 그걸 조합해서 그럼 뭐 1년이면 50억 달러는 뭐 기본으로 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0.3%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하겠다. 그런데 지금 경쟁이 붙어서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낮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고료로만 책정해 놓은 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대략 이 친구들이 여기저기 합쳐 놓은 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내서 이 정도 물량도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 지금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어느 정도 때려봤겠죠. 이 정도는 들어오겠네. 그러면 이 정도 파격적인 박리다매로 서로 지금 경쟁이 붙었으니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일단은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수수료가 너무 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ETF 수수료가 2% 정도입니다. 2%보다 더 낮게 그런데 1%도 아니고 0.25% 막 이런 경쟁이 붙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큼 낮은 걸까? 여기 있는 이분이 대략 비교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일반 저 같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면 한 번 트레이딩 하는데 내야 되는 수수료가 0.4에서 0.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업비트는 훨씬 싸잖아요. 빗썸도 그렇고 빗썸은 요즘 무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이렇게나 비싸게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래소가 좀 더 비싸긴 한데 코인베이스는 특히나 비쌉니다. 왜? 안전하게 자기네들이 다 법에 준수하고 지켜주고 나름 시스템이 좋다. 자기네들이 1등 거래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ETF 1년 동안 사서 갖고 있는 게 0.25%인데 한 번 거래할 때 0.4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만큼 ETF가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 사는데 0.4%에서 6%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량에 따라 다른데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많이 싸져요. 0.18%까지. 그런데 한 번 거래할 때 얘기해요. 대략은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해봐야 10,000달러에서 50,000달러 정도 산다. 그러면 0.4%인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런데 코인베이스에 사느니 그냥 ETF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소들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향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 등등 많은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이 수수료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대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겠죠. 자, 그 기대가 언제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ETF 승인, 이게 도대체 언제 될 것인가? 1월 10일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캔슬러가 FOMO 이걸 트위터에 올렸죠. 거기에 이어서 캔슬러가 또 오늘은 이런 트위터를 날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 오늘 올린 트위터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종종 변동성이 있습니다. 많은 주요 플랫폼 및 암호화 자산이 부실하거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고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소매 투자자들을 사기로 유인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사기성 가짜코인 제공, 폰지 및 피라미드 체계 및 프로젝트 발기인 투자자 돈으로 사라지는 완전 절도를 통해 계속 고갈됩니다. 자, 이 재미없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 것일까? 포모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트윗을 날리더니 이제는 주의사항, 이런 트윗을 오늘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헛물켜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기대를 일단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인 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 상황. 게리 겐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렌은 짝짝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짤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야, 겐슬러, 이거 뭐야 도대체? 당신 지금 정말로 이걸 승인하려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그랬더니 겐슬러가 누님, 이거 제가 이거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벌써 소송당해서 졌어요 저. 그리고 우리 레리 형님 아시죠? 블랙록 레리 형님. 레리 형님이 이번에 승인 안 하면 저 여기서 일 못하게 한다고 지금 카톡 날리고 있는데 정말 누님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누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사진이 꼭 어느 분이 이 사진 보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의 상황이 혹시 이러한 상황은 아닐까? 자, 이제는 스카이브리지의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암호화폐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권자의 2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고 유니온 카드 또는 NFL 풋볼 게임에 간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인구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유권자들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데 반암호화폐 정책? 정신 나간 거죠 지금. 뭔가 분위기,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 20%의 유권자 중 61%가 2020년에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줬습니다. 바이든에게. 그렇다면 61%라면 전체 유권자의 한 12%가 되는 거죠. 와, 전체 유권자의 12%라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 선거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바이든이 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끌어안고 암호화폐, 이 못된 암호화폐, 마약에 쓰이고 자금 세탁에 테러에 이 못된 화폐 다 때려잡자. 못된 암호화폐 때려잡자. 이런 어거지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미래는 정해진 듯 보입니다. 자, 이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TF가 다가 아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반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승부수를 던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만
이 타임 인터벌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